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죠. 오전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오후장 들어선 그래도 국내 증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서 러시아에 향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안심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이럴 때 투자에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합니다. 김종원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을 곧 앞두고 있고 또 3월이니까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상승하기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장이 참 흥미로운 장이었습니다. 아침 외국 선물 시장이 미국의 나스닥 선물 시장이 아침 8시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오픈하는데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밀려나가는 모습에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힘이 좋았던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먼저 마감 브리핑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0.84% 상승한 269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장중 오후까지는 마이너스 매도세였는데 장 후반에 크게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93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371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개인이 2893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이 0.93% 상승한 881포인트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역시 146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554억 매도, 개인이 396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환율이 역시 1202원, 1200원 위에서 지금 마감을 한 상태죠. 좀 내려와야지 좀 안정을 찾을 텐데요. 자, 국제유가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물에서는 상승을 하는데 현물에서는 90달러, 93달러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위프트 제재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죠.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스위프트를 제재를 한다. 러시아를 금융 제재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는데 한마디로 각 나라가 수입과 수출해서 돈을 모아서 금융 허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러시아를 제외시키면서 그 러시아한테 줘야 될 돈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공용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제재가 상당히 강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니까 푸틴이 이걸 던졌죠. 핵폭탄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핵폭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조금 더 흔들리고 그러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이 두 가지 영향으로 급락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는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국내 지수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나마.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장 막판에 상승의 모습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지금 이게 미국 선물 지수입니다. S&P 500 미국 선물 지수인데, 자, 이때가 아침 8시 한국 시간입니다. 8시에 시작을 해서 개파락을, 자, 이렇게 지금 2%가량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돌리는가 싶더니 사실 이렇게 다시 내려서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 시작한 데서 지금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한 상태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사실 이렇게 했다가 내린 척 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지수가 상당히 더 힘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보는 거는 이것을 마치고,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오늘 저녁 미국 장이 약간 하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하락 우려는 일단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 저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마감입니다. 네, 수급이 불안정했죠. 시장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루션도 챙겨가 보시고 강연 CD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사연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에이텍을 대선 관련주로 회사에 대한 공부도 없이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 고점에서 공략해서 중간에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주로 한때 또 상승세가 보여졌던 종목이죠. 이제 대선을 앞두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떤 솔루션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이재명 관련주로 대장이었으면 사실 이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 초창기 때 상당히 강한 상승을 했었는데, 관련주들이 굉장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재명 씨의 후보의 그 지지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점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일주일 전에는 보통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대선주예요. 그때부터는 당선이 돼도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슈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자, ATK는 35,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비중이 좀 높아요. 사실 30%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을 한 5에서 10%만 가져가시는 게 적당합니다. 대선주 같은 경우, 정치 관련주는요. 자, 그 기업 개요는 공공기관용 PC 및 모니터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1분기 전체 공용기관 PC 조달 시장에서 15%의 그러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제가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면은 매년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입찰이 크게 증가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돼서는 이 종목이 과거에 급등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에 이렇게 상승했던 자리가 말 그대로 이재명 씨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사실 이 종목이 대응 구간이 좀 짧게 잡아야 돼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 후에 손실률이 약 50%가 넘습니다. 근데 50%분에 사실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탈을 한다. 과거의 앞자리에서 자,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여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상승이. 자, 이 자리가 딱 지금 15,000원입니다. 15,000원인데 최근에 15,000원 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15,0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봉에서 봤을 때도 15,000원에서 깨지면은 지금 약 12,000원까지도 계산이 나와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맞고 떨어진 자리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 기업을 가지고 평을 할 수 없겠고, 단지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15,000원은 대응 라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 시에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생겨서 급상승?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비중 축소는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일단은 18,500원은 최소한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반등을 크게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21,000원 부근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전량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000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지지와 저항선이죠. 따라서 손실이 크더라도 여기에서는 대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18,500원 부분에서는 상승했다가 여기서 정리하고 상승했다가 가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18,500원 부분을 다시 대응으로 전량 정리하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일단 손실이 커서 마음도 저도 아프지만은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냉정하게 결정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관련주들은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죠.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 18,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응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15,000원 대응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 관련주로 포인트 모바일을 매수했습니다.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서는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 아마존과의 PDR 공급 계약이 이제 오프라인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솔루션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매수 자리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장세에서 19,000원에서는 과거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좀 어려웠겠지만 최근에 만약에 하셨다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포인트 모바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과의 PDA 계약건 때문에 계속 그 테마로 상승을 했었고 2022년 역시 좋은 흐름, 올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과 PDA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재 올해도 매출이 상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본 전자제품 카시오와 150억 원이라고 했네. 150억 규모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PDA 쪽에 특화된 기업으로서 아마존과 또 일본 진출에 좋은 지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19,000원이시면은 오늘 이 자리 매수가를 살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121선 장기 이평선을 살짝 지금 돌려놓는, 아직은 하락 각도이지만은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중기 이평선 61선이 지금 하락 각도를 우상향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격대가 약간 상방 쪽으로 돌려놓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오늘 121선 위에 마감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고 또 바닥에서 제가 간혹 얘기 드렸던 매집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거래량 크게 발생시키고 올라갔다가 쭉 내려버리고 다시 거래량 팍 발생했다가 겁나게 뿅 밀어버리고, 그런데 그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기업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죠. 따라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한 이유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비중은 이 대응 라인은 굳이 안 정하겠어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니까요. 자, 비중 축소는 22,000원 부분에서는 일단 반 정도 마시고 일부만 수익 실현하시 한 20%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좀 더 길게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22,000원 부분이 자, 상장 당일에 여기 저항 부분이에요. 돈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썼던 부분의 밑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될 거 우려돼서 일단 22,200원 부분은 22,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1차 목표는 23,500원 가량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23,500원이 이때에 여기 맞고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그러한 구간이죠. 그러면서 돈도 굉장히 썼던 구간이고 따라서 의미 있는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23,500원을 1차 목표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모바일에 있어서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22,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해 보시고요. 이제 남은 물량으로 투자하다가 1차로 23,500원 이렇게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연결해서 전화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 매수가가 35,200원, 비중이 20%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종가가 37,100원 이렇게 나타나서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8%대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누리호 2차 발사 시기가 정해져서 오른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가지고 가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6월 달로 정해졌죠. 이번에도 우주 거기에 지금 인공위성 1톤 넘는 인공위성까지 집어넣어서 발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역시. 자, 35,200원이면은 과거 때, 자, 거래량 빵 발생했던 자리에 시가 부근입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상당히 힘든 자리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과거에 이 자리가 맞고 떨어지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많이 썼던 그런 자리는 심리적으로 힘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계속 그랬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오늘 그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를 돈을 오늘 860원 썼는데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유지를 하고, 자, 여기가 일단은 이 가격대가 저항이 되겠죠. 지금 계속 맞고 떨어졌던 37,700원 자리는 일단 저항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3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걸 예상을 합니다. 예,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든데, 그렇다면 대응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여기서 지금 수익이 약 6%, 7% 정도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일부 현금화도 필요해요. 네. 일단 챙겨놓으면은 손실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일단 일부 비중을 한 20, 30% 줄이시고, 맞고 만약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시 그만큼의 추가 매수가 필요하겠죠. 자, 일단은 37,700원 부근, 비중 축소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400원 부근 전 고점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전 고점이기 때문에 4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6월달까지 이슈가 얘는 살아있죠. 그리고 항공우주와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도 있지만 방산주와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연결돼 가지고 러시아 말 리스크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또 상승한 목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6월까지는 그래도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하죠. 1차로 37,7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20%가량 줄여보시고요. 1차로 44,000원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NHN벅스 주셨네요. 매수가가 18,300원,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NHN벅스가 오늘 종가가 15,900원이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싸이월드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랐던 종목이죠. 최근에 호실적 발표가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싸이월드 관련된 주인데 최근에 이 종목 관련돼서 상담이 좀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흐름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자, 기관이 지금 매도의 흐름이 뭐 나쁘진 않네요. 뭐 뚜렷한 그런 수급이 없는데, 자, 지금 사실 대장이 NHN벅스하고 이 인트로메딕하고 두 개가 지금 싸이월드 관련돼서 대장으로 움직이는데, 흐름은 인트로메딕이 더 좋긴 합니다. 따라서 NH벅스를 하실 때 인트로메딕하고 같이 연동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 상에서 얘는 나쁘진 않은 건 지금 양봉 크게 만들고 횡보를 한다는 거는 지금 겁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얘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옆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고, 지금 구글에 아직까지는 싸이월드 앱 오픈과 관련돼서 신청을 했지만 답이 안 나온 상태죠. 거기서 답이 나오면은 한 번은 슈팅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쭉 가느냐? 그거는 우려를 하셔야 돼요. 답이 나오면 이슈가 종결됐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18,300원 부근이시면은 목표가 자체는 19,500원까지는 일단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슈가 지금 한번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거리랑 빵 발생시키고 윗꼬리 굉장히 길죠. 여기에 지금 시가와 종가 가격이 딱 19,500원입니다. 예. 거기를 계속 며칠 동안 이 앞에서 치고받고 했죠. 그러니까 가격대 굉장히 어려운 가격이에요. 19,500원 부근은. 따라서 상승 시에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1차 목표는 19,500원까지는 예상을 하시고 거기서 비중을 한 70% 정도 많이 줄이시고 높이 간다고는 계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싸이월드가 앱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그게 오히려 그날 윗골이 길게 만들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슈 중결이기 때문에.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확률적으로 윗골이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9,500원에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 자리를 역시 대응으로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NHN벅스 목표가 잡아주셨죠. 1차로 19,500원 이렇게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 이때도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시그네틱스. 네, 시그네틱스. 2,480원에 15%입니다. 네, 2,480원에 비중이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오늘 종가가 2,390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반도체 이제 회로 제조업체로 묶이면서 미국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 설치한다 이러면서 삼성 관련해서 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얼마 전에도 이 종목 제가 종목 솔루션인가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 한 내나인데,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매수가 자 언제세요? 최근이세요? 아니면은 올 초반이신가요? 올 초예요. 올 초예요. 그럼 네. 좀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시점이시면은 네, 그러시죠. 반도체 이때 12월 달 작년 10월 달부터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국내에서도 계속 좋게 바라봐서 이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을. 네. 네, 그 시점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번 얘기했던 거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가 그 상승하려는 이슈는 많은데 어려움들이 좀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근데 시그네틱스는 제가 이렇게 종목 솔루션에서 분석을 했을 때 좋습니다. 기업이 좋아요. 향후 앞으로도 좋은 기업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실적 좋아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이 네, 좀 장세가 이러니까 그런지 안 올라가네요. 맞아요. 이때 부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때 좀 어려운 상황이 지수의 영향으로 강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관련돼서도 있고 뭐 테슬라와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도 이슈도 있고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고 차트도 이뻐요. 예. 이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은 이 종목은 자, 이 차트가 좋은 게 이게 주봉이거든요. 일주일이에요, 하나가. 근데 과거 이 자리 딱 맞고 내려오고 여기가 굉장히 22,000원대가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이번에 하락했을 때 2,000원 자리를 지지를 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2,000원을 웬만해서 안 깨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실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장이 매수가 근처가 박스권, 매수가 위겠네, 일단은. 그러니까, 상승할 때, 자, 지금 2,600원까지는 지금,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120선도 지금 우상향이고, 이거 지금 배열 자체가 정배열이기 때문에 21선도 지금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시지만은 2,600원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2,600원까지 이거 한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2,600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2,600원에선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만약에 반 정도 축소하시고 얘가 또 지수의 영향으로 내려온다. 그때 축소한 만큼을 다시 지금 2,200원 부분 만약에 내려온다라고는 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제가 내려올 수도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2,600원에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더 가는 거를 기대를 해보시면서 홀딩 전략하고 혹시라도 이게 맞고 내려간다. 그러면 2,200원 부근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여기서 또 추가하시고 하신다면 장기 매수하시는데 마음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길게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길게 바라보면 목표가가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2,6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예. 자, 얘가 지금 최근에 거의 8년 동안의 최고가예요. 2,600원이. 이 과거 때는 여기까지는 지금 3,7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거든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이 자리가 저항이 센 자리인데 지수가 한 번에 제가 아까 반도체주가 급등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강하게 상승보다는 좀 길게 질질 끌고가면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2,600원은 정리하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뭐 3,700원, 500원 이 부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대응 전략하고 그러한 모습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그네틱스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하죠. 반등이 나오면 2,6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요. 이제 또 남은 물량으로 투자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건설이고요. 네, 매수가는 비중 어떻게 58,000원에 되시죠? 20%입니다. 네, 58,000원에 비중이 20% 요? 20%라고 말씀해 네네네. 주셨습니다. 예, 네, 현대건설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이 나타났던 게 도시 정비 사업 수주액이 2달 만에 1조를 돌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자, 수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7월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5월 6월. 아, 예. 예, 5만 예, 예. 7천 원이시 5만 8천 원. 네네. 이 가격이면은 5만 7천 원, 5만 8천 원 가격 오른 때가 작년 7월 정도여가지고. 그러면 그땐가 보다. 네,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이때 부동산 경기 네네네. 한참 그 이야기 나올 때. 네네네. 그때신데 건설주들이 이때 한참 잘 가다가 지금 약간 삐끗하긴 한데 고점 대비 자 25%, 20% 비중이시고 일단 건설 경기는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은데 자 상당히 많이 빠져서 그럼 여기가 진바닥이냐가 지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패턴이 이렇게 되고 자 거래 대금 많이 발생했던 구간. 현재로서는 지지할 구간은 1차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거래대금 과거 이때 많이 발생했던 구간. 여기부터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이 자리가 역대적으로 거래량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는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의미해요, 일단. 네. 그래서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때부터의 거래 대금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던진 상황이에요. 외인들은 그냥 꾸준하게 매수를 한 상태고, 네, 그래서 네. 기관들이 지금 수급이 기관이 돌아오면은 아직까지는 기관이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외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네, 기관이 좀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번 달 계속 횡보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니까 뭐 고점 대비 28%, 저점 대비 지금 상승도 100%밖에 안 되고. 뭐 많이 상승이 과거에 많이 많이 상승했다고 하면은 좀 두려울 수 있겠는데, 상승이 100%밖에 안 되네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 왔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장님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하신가요? 비중이? 네네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시면, 네네. 지금 추가 매수가, 일단 제가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중순까지는 한번 지켜봐 보시고,
네네. 예, 급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변동성이 워낙 강해서 한번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얘가 깨지면 깼다가 올라오면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해요. 46,600원, 500원 이 사이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에서 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깨졌다가 올라와서 눌러준 자리. 그러준 자리가 무릎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깨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계속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횡보한 자리 45,000원, 뭐 44,500원, 41,000원 그 자리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그러면- 지금 돈 쓴 자리인데 과거에 네. 여기를 지지한다는 거는 어떤 세력들이 최소한 여긴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되니까요. 네. 네네. 그리고 네. 얘가 뭐 비중을 추가하신다면은 평단가가 아마 48,000원 가량 될 거예요. 네네. 여기서는 반은 절대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비중은. 네. 아, 예.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네. 추가 매수를 안 하셨다면 여기서 일부는 비중을 축소를 하세요. 48,000원 가격에서 네. 저항이 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않으셔도 48,000원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추가하셨으면은 반 정도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시간이 걸리지만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네. 나머지 물량 가지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쯤 가면 될까요? 그거는 시간은 사실은 건설주가 악재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물량 때문에 지금 건설 경기가 약간 그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원자재 상승이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그게 요인인데 일단은 제가 느긋하게 기다리시라라고 말씀드린 그거예요. 상승의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락할까 두려워가지고 어떤 대응하지 마시고 길게 바라보시고 48,000원 자리는 기억을 하시고 일단 비중 축소는 꼭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현대건설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죠? 저희 3월 중순 이후에 4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차로는 48,000원 부근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으로 또 투자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서 상담해 보실 수 있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한국전력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1,75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종가가 23,200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에도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매도 시점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좋은 종목 잘 잡고 계시네요. 이 종목은 지금 패턴 자체가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일단 자 하락 패턴. 이 하락 패턴의 터널이죠. 맞고 떨어지고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강한 지금 장대 양봉 한번 올렸다가 자 겁주고 내렸다가 여기를 지금 돌파한 자리입니다. 이 강한 장대 양봉 자리를 자 오늘 이 자리가 23,000원 부분을 돌파했다는 거는 일단은 어려운 자리를 돌파했다. 그리고 거래량 여기서 크게 발생했던 자리죠. 발생했던 자리에 돌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집봉이 돼요. 오늘도 매집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가 눌렀다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자리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패턴을 돌려놨다. 이게 지금 의미 있는 거거든요. 하락 패턴 돌려놓고 상승했기 때문에. 그럼 이슈가 뭐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상승할 수 있는 이슈를 그럼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그걸 찾는 게 포인트인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전 관련된 수혜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저렴하게 사올 수 있습니다. 한전이. 한전은 전기를 생산을 못해요.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얼마큼 싸게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 원전을 통해서 싸게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선 이전이기 때문에 전기값을 못 올리죠. 예, 이건 정책적인 겁니다. 예, 정치적인 논리인데
자, 그러면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10% 인상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러면은 두 가지 이슈가 살아있죠. 원전 이슈 살아있고 대선 이후에 전기값 인상 살아있습니다. 그럼 상승의 요소가 지금 많으니까 자, 그럼 어디까지 지금 지켜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경우에 과거의 자 고점들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25,000원 부근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길게 연결해 보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 맞고 지지하고 올라갔었죠. 자 여기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죠. 25,000원 구간은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 부분을 1차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슈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패턴도 바닥에서 이제 돌려놓고 저점 대비 이제 15%밖에 안 올라갔어요. 차트에 보면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그게 혼돈되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25,000원에서 25,000원 부근에서 일단 비중 축소 1차 목표를 정하시고 이 정고점까지도 계획을 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상승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1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25,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주셨고요. 매수가가 5,500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3기가 오늘 종가가 4,480원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3기가 제가 알기로 전기차 부품 관련주인데 현대차에도 공급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현대차가 오늘 좀 힘들지 않았나 싶었는데 3기는 또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네.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제가 주위 분들한테 차는 일단 조심하자 한동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자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가 현대차고 현대기아차입니다. 자국 내에서 1위예요. 지금 스위프트가 되면서 결제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지금 현기차가 힘든 가운데 놓여 있는 게 그 이유고, 자, 3기도 그와 관련돼서 엮여 있지만 사실 이때 상승한 이유가 뭐냐면은 LG 엔솔과 관련된 상장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근데 LG 엔솔이 상장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힘들어지면서 역시 따라가는 모습인데, 자,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과 같이 함께 맞물려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저점을 쭉 연결했었을 때 저점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이 추세선을 계속 맞고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은 유효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과거에 맞고 떨어진 자리고 박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이 종목은 단기 매매로 접근을 많이 하셨어요. LG엔솔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매수 이후에 20% 시면은 자, 이 추가 매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중간에 잡으시면은 추가 매수를 아래서 권하겠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는데,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지켜보기를 말씀드리겠고, 비중 축소가 지금 5,000원 부분은 강해요. 예, 저항권이. 자, 여기 돈 굉장히 많이 썼던 구간이죠. 많이 썼던 구간. 네, 여기까지 왔다가 떨어지고, 이 근처에서도 굉장히 기준 가격이 되면서 왔다 갔다 했던, 맞고 떨어졌던 자리. 따라서 손실이시지만은 5,000원 한번 반등할 때 이것처럼 이날 이렇게 반등했던 날처럼 한번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바닥 다지면서 한번 뿅 날아갔을 때 5,000원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상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대응 전략보다는 그냥 홀딩 전략, 2차전지에 대한 가망성이 있으니까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기 저희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5,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큐브렌트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에 2만 원입니다. 네, 큐브 엔터 매수가가 2만 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엔터주들 사실 호재들이 나오긴 하잖아요. 오늘은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엔터주들이 좋긴 한데 지금 큐브 엔터가 좀 힘든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이 종목 혹시 매수할 때 어떤 이유를 갖고 매수하셨나요?
NH 메타버스도 연결돼 있고 위드 코로나 때 원하면은 엔터 하상씩 될까가지고 작년에도 반기로 들어가가지고 네. 수익을 좀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월달에 처음에 10% 들어갔다가 네. 계속 조금 밀려가지고 네네네. 비중을 그 5% 실어가지고 지금 2만 원까지만 샀거든요. 아, 낮춰주셨구나. 지금 과거에 때 한번 때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이렇게 상승할 때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보시고 그거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하셨는데 예. 자, 네. 지금 뭐 차트는 나쁘지는 않은 모습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박스권, 이 상단 박스권 이렇게 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계속 맞고 떨어지고 저점 고점은 낮춰주고 여기 지지했던 자리고 시청량이 딱 매수가가 굉장히 저항 가격이에요. 예. 네. 지금 여기 과거 때 2만 원 맞고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지지해주고 올라갔다가 이탈하면서 다시 하단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라 비중이 20%뭐 많지는 않으신데 일단은 얘는 박스권 2만 한 1,000원 2만 9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보이거든요. 근데 예. 위드 코로나 주로 해가지고 엔터 주들이 지금 상승이 이런 패턴보다는 어떤 패턴이 지금 맞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양봉 나왔다가 쭉 나왔다가 눌렸다가 얘를 돌파한 자리가 지금 많거든요. 엔터주들 특징이. 예.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 전 고점을 못 돌파했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관심 종목이 아니다라는 그런 방증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얘가 끌어당길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없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엔터주를 차라리 딴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위드 코로나로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29,000원 부분에서는 비중 한 70% 정도 줄이시는 게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기 61선 딱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70% 정도 줄이시고 얘가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지지해서 갈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엔터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갔다가 지지했다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도 27,000원, 29,000원을 돌파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29,000원에서는 한 70%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30%로 이런 N자 패턴의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면 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수급도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애매한 그런 수급이에요. 예, 이 평이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브 엔터 저희 29,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70%는 축소를 하고 남은 물량으로 투자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 준비되어 있죠?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실 원전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너무 바로 잘 가서 너무 기대가 돼요. 내일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전주를 꼭 지켜보시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대장주로 움직여가지고 자 내일 지켜볼 게 사실 대부분 오늘 다 당겼어요. 많이 당겨가지고 테마 종목들과 관련된 이슈 있는 것들은 다 당겨서 지금 고점에서 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도 많이 올라서 걔들을 지금 따라잡는 거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어떤 걸 하느냐 단타로 해야죠. 뭐 단기 접근할 수 있는 지수도 지금 박스권의 상당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니까요. 자 지금 오늘 그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강하진 않지만은 보합권에서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면서 로봇 관련 테마의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살짝 소외되고 있죠. 이런 때 단기 매매 시점으로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요. 삼성과 또 LG발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로보 들고 와 주셨습니다. 교육용 로봇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로보 들고 와 주셨는데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들고 와 주신 것 같아요.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로보 먼저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용 로봇의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작년 9월까지 실적을 보시면 연결 기준액으로 101% 증가를 했습니다. YOY로요. 영업실적은 42.6% 증가, 당기순이익은 지금 그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자, 따라서 지금 잠깐만요. 증가한 폭이 오늘 지금 좋은 모습이 차트에서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구간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발 이슈를 통해 가지고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2천억 넘는 거래량, 굉장히 많은 거래량. 금요일날 뭐 지수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죠. 예, 좋았지만은 그렇지만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데에 그러한 주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에다가 오늘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횡보하는, 예, 분봉상에서 그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줄이면은 보통 개인들은 떨어질 수 급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서 급락을 한다면 솔직히 못 들어가요. 네. 그러한 자리에서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할 수 있겠고, 횡보를 해서 거래량을 주면서 횡보를 한다. 그러한 자리에서 오후에 종가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그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단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 신고가도 새롭게 또 형성을 했다라고 하죠. 저희 기대감 가지면서 로보의 흐름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10% 급등을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너무나도 잘 갔기 때문에 또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산중공업. 저도 금요일날 지난 주에 계속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보물창고처럼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쌓아놓고 얘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정도의 힘이면은 살짝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살짝 이제 관심의 힘이 우상향할 때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그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더욱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 전에 더 관심을 제가 가졌던 부면은 유로에서 친환경 이 지난주 초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발표했던 내용이 유로 EU에서 원전이 더욱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자연 친환경적이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더욱 그런 원전에 대한 공사를 더욱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노후돼서 폐기할 때 자연을 더 훼손시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원전이 이런 걸 따졌을 때 더 좋은 그러한 가산점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수급을 봤을 때 원전주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후에 지금 원전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들도 살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핵심화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대표가 실제로 두산중공업입니다. 과거에 두산중공업을 월봉으로 보면은 14만 원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거의 99%를 하락을 했습니다. 완전히 거의 상패 수준까지 내려간 그런 종목이었었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2천 얼마까지 내려왔었는데 얘가 살짝 이제 돌기 시작해서 바닥에 거래량을 크게 빵 발생시키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따라서 SMR 소형 원전과 관련돼서도 특화됐고 미국과 지금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소형 원전을 만드는, 특히 미국에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주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쪽은 계속 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기업 가치 면에서 두산중공업은
꾸준하게 가져가도 장기적으로 굉장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 원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두산중공업처럼 좋은 종목 같이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방송시간 외에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봉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